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씩 드시면서 건강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바나나가 때로는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랫동안 건강 관련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음식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점이에요. 같은 음식이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특히 바나나는 이런 특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불편해진 적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의 성질과 우리 몸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차이가 더욱 중요해지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각종 만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나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몸의 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시나요? 밤에 잠들기 어려우시거나 자꾸 깨시나요? 소화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게 아니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죠. 바나나는 이런 면에서 정말 흥미로운 과일이에요.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바나나의 당분은 빠른 에너지 공급에는 좋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하죠. 이처럼 바나나 하나를 두고도 고려해야 할 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바나나에 대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나나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알아보겠어요. 바나나는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이에요. 특히 비타민 B와 칼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또한 식이섬유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좋은 성분들도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바나나를 많이 드시면 칼륨 과다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나나의 좋은 점과 주의할 점을 모두 이해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현명한 식생활의 핵심이죠. 바나나를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언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반면에 식사 후에 적당량을 먹으면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바나나와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해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되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바나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바나나의 익은 정도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예요. 덜 익은 바나나와 잘 익은 바나나는 영양 성분도 다르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거든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익기 정도의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중에는 바나나를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가끔씩만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바나나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선택이 중요해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바나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바나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보시죠. 그럼 이제 바나나가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기력 부족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서 눈이 감긴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증상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바나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이에요. 바나나에는 자연스러운 당분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설탕 같은 인공 당분과는 달리 바나나의 당분은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들어 있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바나나를 드시면 오래 지속되는 자연스러운 활력을 느끼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혈압 관리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의 작용을 균형 있게 조절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바나나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약의 효과와 바나나의 칼륨이 합쳐져서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 건강도 바나나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바나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서 장 속에서 부드러운 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나나는 장 속에 좋은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이런 좋은 균들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함께 향상되죠. 수면 문제도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고민 중 하나예요.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거나 깊게 잠들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신경을 안정시켜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바나나에는 수면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성분들도 들어있어서 규칙적으로 드시면 수면의 질이 개선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효과를 보려면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해요. 기분과 관련된 부분도 주목할 만해요. 나이가 들면서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바나나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바나나에는 우리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의 재료가 되는 성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물론 바나나만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기분 개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규칙적으로 드시면 전체적인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바나나의 이런 좋은 효과들을 제대로 얻으려면 올바르게 드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나나를 언제 드시느냐예요.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바나나는 식사 후에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또한 바나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보다 적게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영양의 균형이 잘 맞춰져서 더 오래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또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 한 번에 들어가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구마나 감자 같은 음식과 바나나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배가 부르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바나나의 익은 정도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덜 익은 바나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반면에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빠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할 때 좋아요. 운동 전후나 극도로 피곤할 때는 잘 익은 바나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바나나를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바나나는 다른 과일에 비해 빨리 익는 편이에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빨리 익혀서 드시고 싶으시면 따뜻한 곳에 두시면 돼요. 이렇게 바나나 하나를 두고도 고려할 점들이 참 많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바나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바나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각자의 몸은 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같은 음식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나나가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와 복용하고 계신 약물, 그리고 생활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먹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바나나가 좋지 않다고 해서 아예 피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바나나의 양을 조절하고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면서 드시면 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덜 익은 바나나를 소량씩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바나나를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드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거예요. 바나나를 드신 후에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분이나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해 보세요. 좋은 변화가 있다면 계속 드시면 되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양을 조절하거나 방법을 바꿔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나나든 다른 음식이든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식단 변화 전에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바나나를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건강한 식생활의 비결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어요. 하루 이틀 바나나를 못 드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반대로 하루에 바나나를 많이 드셨다고 해서 당장 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바나나만에 의존하지 마세요. 바나나가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고 해도 균형 잡힌 식단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다양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바나나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식사를 하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얻으실 수 있어요. 점심 식사 후에도 바나나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식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드시면 오후에 찾아오는 졸음이나 기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저녁 식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저녁에는 잠들기 2시간 전쯤에 바나나를 조금 드시는 것도 좋아요. 바나나의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서 편안한 잠자리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녁에는 양을 더 줄여서 드시는 게 좋아요. 계절에 따라서도 바나나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바나나를 얼려서 천연 아이스크림처럼 드시거나 시원한 음료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겨울에는 바나나를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거나 꿀과 함께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도 신경 써보세요. 너무 덜 익은 것보다는 적당히 익은 것을 선택하시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덜 익은 것을,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적당히 익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보관할 때는 실온에서 며칠 정도는 괜찮지만 오래 두고 드시려면 적당히 익었을 때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껍질이 검게 변할 수 있지만 속은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완벽한 식단, 완벽한 생활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노년의 비결은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어요. 오늘 바나나 한 개를 더 신경 써서 드시는 것,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계단을 한층 더 걸어 올라가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그런 작은 실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자체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거든요. 바나나는 정말 흔하고 평범한 과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제대로 알고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변화를 시도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나눠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바나나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실 건지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주변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